네, 도커 컴포즈로부터의 스케일업,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도커 컴포즈로부터의 쿠버네티스 전환 방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도커 개념과 CLI를 능숙하게 다루고 컴포즈를 배우기 위해서 컨테이너 기반 배포를 1회 이상 해본 분들에게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목차는 도커 컴포즈, 쿠버네티스, 그리고 전환법, 전환할 시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실습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도커 컴포즈란 배경을 먼저 알아야겠죠. 도커는 2013년에 출시된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컨테이너의 선박을 볼 수 있었는데 한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앱을 옮기는 것보다 지구 반대편에서 자동차를 배송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걸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서버마다 환경을 설정하는 것에서 이 당시에 커져가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서버에 배포하는 것은 어려움을 가졌는데 전체화 운영체제를 가상화하는 대신 어플리케이션 종속성, 특히 자바 환경, 파이썬 등 가상화를 하는 것이 좀 더 가볍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도커 컴포즈는 그 도커들의 애플리케이션을 대하여 다양한 기술 스택을 쓰는데 이때 여러 컨테이너를 실행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 각각의 컨테이너에 대해 별도의 도커 파일을 구축, 실행, 연결하는 것은 매우 귀찮은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진 왼쪽을 보듯이 엔진X가 보이는데 엔진X에서 다른 엔진X를 보일 때 이렇게 되면 CLI를 5번 사용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도커 명령어를 보면 매우 긴 명령어가 있어가지고 잘린 걸 볼 수 있죠. 이런 명령어를 5번 실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도커 CLI를 이제 저희가 사람들이 좀 더 보기 편하고 컴퓨터가 바로 종속성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도커 컴포즈입니다. 오른쪽을 보면 이모지얼이 MySQL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모지얼이 WAS, API 서버를 하는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네트워크는 이모지얼이라는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드라이버에 IP를 설정한 뒤 주를 실행하는 도커 파일인데요. 이런 파일 형태를 보면 가독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CLI의 종속성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작성하면 알아서 도커 컴포즈가 종속성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도커 컴포즈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서비스, 우리가 정의한 각각에 대한 명세는 서비스 단위로 나눠집니다. 즉 앞에서 보듯이 MySQL과 WAS는 두 개의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도커 허브에서 가져올 이미지, 저희는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건지 정하게 되고 예시는 레디스로 되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MySQL 8.0.2 버전 그리고 제가 직접 올린 이모지얼이 WAS라는 0.0.1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빌드, 도커 파일을 저희가 컨테이너에 올리지 말고 도커 파일을 통해서 생성해서 올린 이제 도커 컴포즈를 만들 때는 빌드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건데 빌드할 때는 웹 앱에 있는 도커 파일을 사용해라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엔트리 포인트는 도커 파일에서 다루는 엔트리 포인트와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만 존재해야 된다는 특이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라벨은 컨테이너에서 메타데이터를 받을 때 정의하는 부분인데 이때는 이베로멘트 즉 환경을 설정하게 되고 앞에서 이모디얼이는 타임존을 아시아 서울로 설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륨인데요. 도커 볼륨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커 볼륨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컨테이너가 없어지게 되면 도커 볼륨 데이터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데 도커 볼륨을 사용하면 기존의 데이터도 가지게 됩니다. 호스트 패스와 컨테이너 패스를 연결하거나 볼륨 자체를 선언할 때 정의하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츠는 도커 CLI에서 run, create에서 사용되는 포트 -p 옵션과 동일하게 작동하며 호스트의 포트와 컨테이너의 포트를 매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기술인데요. 사실 개발을 할 때나 아니면 디버그를 할 때는 네트워크는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MSA에서는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오른쪽 위에 예시를 보면 네트워크 섹션은 컨테이너 그룹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시작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이모디얼이는 네트워크의 이름이며 저희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2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드라이버는 브릿지, 이 네트워크는 브릿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이 브릿지 네트워크 등의 드라이버를 확인하고 싶으면 직접 검색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IPAM 이 부분은 IP 주소를 관리하는 섹션인데 이제 드라이버의 디폴트 IP 할당을 도커의 기본 방식으로 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런 지정 방식도 따로 검색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컨피그 에이드는 IP 서브넷을 지정하는데 서브넷은 결국에는
이 서브넷 마스크를 지정하는 것과 같이 저희는 17.2.0.0 즉 17.20.0.xxx 이렇게 마음대로 IP를 사용하겠다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커 파일을 실행할 때 하는 명령어인데요. "-f 옵션 사용할 도커 컴포즈 파일을 지정한다." 만약에 도커 컴포즈 파일이 저희 개발 환경, 데브 환경과 디버그 환경, 디버그 그리고 프로덕트 환경 저희가 직접 서버로 올릴 때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커 컴포즈는 여러 개의 파일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도커 파일을 지정하는 명령 옵션입니다. 다음 도커 컴포즈 업일 땐 업은 진짜 매우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모든 서비스 컨테이너를 한 번에 생성 및 실행하는 명령어입니다. 도커 컴포즈 다운 모든 서비스 컨테이너를 한 번에 정지 및 삭제시키며 이거는 업과 반대되는 명령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커 컴포즈 파일에 있는 스탑된 서비스를 실행시키는 도커 컴포즈 스타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행시킬 때 각각 서비스마다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한 번에 실행시키고 싶다면 그냥 스타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위에 업과 다음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커 컴포즈 파일에 end를 붙이게 되면 여기서 저희가 CLI로 도커 컴포즈 end 이렇게 치면 스타트된 서비스 컨테이너를 정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도커 컴포즈 ps 이제 저희가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이때 있어서 목록 조회라고 되어 있는데 도커 컴포즈로 생성된 컨테이너들의 상태를 또 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커 컴포즈 로그를 확인하는 명령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옵션이 존재하는 이 옵션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상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옵션은 이제 도커에서는 -f 옵션으로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n 옵션으로 이제 도커들의 로그를 마지막부터 보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커 컴포즈 익스큐션 특정 서비스 컨테이너 대상으로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건데 도커에서 도커 익스큐션 슬래시 마이너스 슬래시 it 그리고 도커 이름 그리고 배시 이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커 컴포즈 런은 이제 서비스 컨테이너 특정 명령어를 일회성으로 실행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커 컴포즈 런을 하게 되면 명령어는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명령어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쿠버네티스를 배울 건데요. 저희는 도커 컴포즈 업을 방금 배웠습니다. 하지만 도커 컴포즈 업은 저희가 서버에 배포할 때 모놀리지 서버나 그런 것을 배포할 때 편하지만 쿠버네티스는 어떨까요? 쿠버네티스는 이제 여러 개의 호스트에서 작동하는 것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데 하나의 호스트에서는 컴포즈 파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컴퓨터에서는 하나의 컴포즈 파일로 여러 개의 도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포즈만으로는 만약에 컴퓨터가 여러 대라면 저희는 컴포즈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컴퓨터에 하나의 도커씩 다 올린다고 도커 컨테이너를 올린다고 하면 저희는 컴포즈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 호스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라 어플리케이션인 K8s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K8s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K8s는 쿠버네티스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호스트에서 작동하는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과 같은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 이상이죠. 하지만 오른쪽과 같이 8개의 호스트를 작동시킬 때 사용하는 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쿠버네티스에서 파드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면 저희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개념 보면 도커의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이상 컨테이너를 포함하는 쿠버네티스 기본적인 실행 단위 즉 저희는 컨테이너라는 하나의 서비스를 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컴퓨터 하나에 즉 호스트 하나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올려도 그 컴퓨터 하나를 파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한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파드를 열 수도 있고 하나의 컴퓨터에 하나의 파드를 열어가지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컨테이너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실행된 이미지를 지정한다. 이 부분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일을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디플로이먼트 도커의 서비스 파드를 관리하고 스케일링하며 업데이트를 한다. 상태를 유지하고 파드 복제본을 관리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 실행을 보장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다른 예시를 알려드리면 저희가 MySQL 서버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ySQL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이럴 때 저희는 직접 개발자가 이제 슬랙이나 디스코드에 알림이 온 것을 보고 이제 서버에 접속해서 다시 키지만 쿠버네티스의 경우는 바로
서버가 다운된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다시 바로 안정성 있게 실행시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도커의 포트, 하나 이상의 파드에 대해서 안정적인 네트워크 주소를 제공하며 네트워크 트래픽을 적절한 파드로 라우팅하여 외부에서 파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은 밑에 포트를 보면 프로토콜 TCP 포트 3000번, 타겟 포트 3000번. 저희 포트 3000번과 타겟 포트 3000번을 연결한다는 소리를 뜻하고 타입에 있어서 클러스터 IP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강의에선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따로 검색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강의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강의는 매우 길어지고 지루해질 것이며 직접 공부하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 컨피그 맷 시크릿. 도커의 이제 환경을 뜻하죠. 저희 환경 변수로 설정할 것을 환경 변수 이제 설정이나 저장하는 데 사용되며 시크릿은 비밀번호나 토큰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민감한 정보를 저장하고 안전하게 파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밑에 보면 컨피그 맵에 이제 노드 엠브, 프로덕트 이런 파일들이 이제 단어들이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알아서 넣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ersistence 볼륨, persistence 볼륨 클레임. 이제 도커의 볼륨 역할을 하게 되는데 클러스터 내의 저장소 그리고 사용자가 요청한 저장소의 리소스, 즉 persistence 볼륨은 저희가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할 때 볼륨을 지정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이고 이제 persistence 볼륨 클레임은 저희가 이제 지속적인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는 리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PVC를 통하여 파드가 PV에 저장된 데이터를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을 다 한 번에 모은 것인데요. 잘 보면 여기서 메타데이터, 네임, 이 파드의 네임을 정하게 되고 이제 저희가 다른 것을 넣게 될 때 이제 매치 라벨, 웹앱, 그리고 템플릿 메타데이터 라벨, 웹앱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가 명시하는 부분이나 잘 알지 못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을 잘 적을 수 있어야지 이제 쿠버네티스를 잘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전환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깊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밑에 스펙을 보면 컨테이너의 네임은 웹앱이고 이미지는 my 웹앱 라스트 제가 만든 이미지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컨테이너 포트는 3000번이고 이제 환경 파일은 이제 웹앱 펌피크라는 얌 파일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볼륨 마운트를 할 건데 웹앱 데이터라는 볼륨을 사용할 거고 마운트 패스는 www를 연결하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볼륨이 설정되어 있는데 볼륨을 보면 persistence 볼륨 클레임 즉 외부 볼륨을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인 데이터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컴포즈에서 쿠버네티스에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커 컴포즈 파일은 자동으로 쿠버네티스 매니피스트 파일로 변환해주는 툴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 바로 컴포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실습 때 한번 사용해 볼 것이기 때문에 깊게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제 도커 컴포즈에서 K팔렛으로 전환할 시점 또는 이제 저희가 서버를 배포했을 때 하나의 서버로 계속 배포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트래픽이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환할 시점이 하기 전에 아키텍처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모놀리지 아키텍처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아키텍처죠. 모놀리지 아키텍처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정통적인 모델로 독립적이고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독립적인 단위로 구축된다. 즉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개의 서비스가 들어가 있고 옆에 그린 거 보듯이 여러 개의 서비스가 들어가 있고 리스트 API 또는 MySQL 어댑터 아니면 UI들이 연결돼 가지고 데이터를 들고 오게 됩니다. 장점은 단순합니다. 저희 대학생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간편한 배포가 있습니다. 하나의 파일만 생성해서 파일을 배포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죠. 예를 들어 스프링의 경우는 하나의 모놀리지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그냥 그래드를 빌드 시키고 그 자르 파일을 올리면 바로 배포가 됩니다. 또한 보편성,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료가 많습니다. 또한 쉬운 디버깅, 테스팅, 모니터링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서버만 보기 때문에 매우 쉬운 디버깅, 테스트, 모니터링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겠죠. 규모가 커질수록 유지보수의 난이도는 매우 커집니다. 만약에 프로젝트가 100명이 달라붙었는데 모놀리지다. 그럼 100명이 각각 수정할 때마다 커밋이 날아가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다른 팀도 바로
풀로 받아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의 난이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유연하지 않은 확장성, 즉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개의 서비스를 담았다면 그만큼 확장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어려운 팀 작업이 생기게 되고 기술 사용의 제한. 저희가 AI를 사용한다 하면 자바에서는 사용할 수 없겠죠. 특히 자바에서는 AI를 사용하면 매우 느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파이썬 장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서버를 따로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파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만 운영하겠죠. AI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서비스만 운영하게 되므로 저희가 기술 사용의 제한이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기술 사용의 제한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극명한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만약에 서비스 하나가 한 프로젝트에서 오류가 생긴다면 전체 서비스가 마비가 되고 부분적인 서비스 스케일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모놀로지 서버는 특히 하나의 서버를 올리기 때문에 서버를 여러 개 만들면 저희가 스케일 아웃을 할 필요 없는 부분, 특히 유저를 조회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겠죠. 이런 부분도 같이 스케일 아웃이 되기 때문에 오버 엔지니어링이 되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의 개선이 어렵고 수정 시 장애의 영향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관관계가 매우 많으면 많을수록 장애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비스 전체 코드가 하나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배포가 오래 걸린다. 빌드가 보통 제가 경험했을 때는 8명 이상에서 했던 프로젝트는 빌드할 때 아무리 맥북에 M1 칩을 사용한다 해도 저는 한 40초 정도 걸렸습니다. 보통 학교 프로젝트는 10초에서 20초면 끝나죠. 하지만 그게 만약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윈도우 PC면 10분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에서 말했듯이 유연하지 않은 확장성 그리고 기술 사용의 제한, 하나의 프레임워크와 개발 언어에 종속돼서 서비스에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기 어렵다. 이 부분이 매우 큰 단점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키텍처인데요. MSA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서비스 방법 중 하나의 큰 프로그램을 여러 부분을 나누고 각 서비스가 유연하게 작동하게 한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웹 UI를 담당하는 부분,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부분, 드라이브를 담당하는 부분,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장점으로는 이제 각각을 하나씩 배포하면 되기 때문에 쉬운 배포,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비스 하나가 마비돼도 다른 서비스는 영향이 안 가게 장애 격리를 할 수 있죠. 또한 기술 확장성, 즉 기술이 다른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해도 바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설계가 어렵다. 많은 시니어 개발자들이 필요하고 데이터 트랜잭션 관리 등 성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잡는 관점 아직 못 배웠죠. 저희가 관점을 잡을 때는 무조건 명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공학도에게 명확한 이유는 저희가 사실 개발자임으로써 저희가 가져야 되는 관점과 같은데, 부분 서비스 트래픽만 몰린다 또는 다른 기업도 하자는 다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과소비에 가깝습니다. 즉 저희가 이거를 수치로만 안 보고 그냥 관점으로만 봤을 땐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오버 엔지니어링이 되는 사태가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부분 서비스만 트래픽이 몰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부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른 서비스의 트래픽을 얼마나 오를까,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런 사유들을 기반으로 이제 회사의 자원을 생각하고 그 뒤에 MSA로 전환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즉 MSA를 전환으로써 얻는 결과 이외에 우리가 달성해야 될 별도의 부분은 무엇일까? 부분 서비스 트래픽이 몰린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11병가의 경우는 기존 모놀리시식 구조를 사용했지만 공통 모듈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공통 모듈을 사용하면서도 200만 개가 넘어가면서 아이디는 매우 무거워져가지고 만약에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온다면 매우 복잡한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비스 간의 공통 모듈을 나누고 MS로 전환함으로써 이제 좀 더 빠르고 애자일한 방법을 채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집인데, 오늘의 집의 경우는 회원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모놀로지의 단점을 매우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한계점으로 인해서 MS의 변환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오늘의 집에서도 내부 사정을 보면 트래픽이 어디에 몰렸을 때 어딘가에 같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고려했겠죠. 또한 여기서는 오놀리지에서 MS를 바꿀 때 모든 기능에 대한 QA가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서버의 리스폰스가 동일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새로운 서버의 런칭 조건을 추가해서 고려했다고 합니다.
즉 MSA를 바꾸는 데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서비스든 최초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쿠버네티스만이 사용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보통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지만 스프링 클라우드, 넷플릭스 유레카 또는 도커 스웜 등 많은 오픈소스들이 존재하고, 이런 오픈소스를 공부하는 시점인 학생은 많은 기술을 접하고 깊게 공부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일하는 시점인 개발자일 때는 자원과 트래픽을 생각해서 서비스를 설계해야 됩니다. 서비스 설계의 답은 없지만 지향점은 존재하므로 개발하기 전에 어떤 구조를 쓸까, 자본이 얼만큼 사용되니까 이 자본이 될까 등 많은 생각을 가진다면 최적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습은 이제 PDF가 아닌 제 환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저희는 도커 컴포즈를 먼저 해볼 텐데요. 도커 CLI에서 컴포즈를 바꾸는 작업은 제가 하살표로 다 체크해놨으므로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알려드리면, 도커 컴포즈에서 도커 CLI가 도커 컴포즈로 바뀔 때 이런 네임,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아두셨으면 좀 더 빠르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도커 컴포즈를 이제 실행하는 방법은 이제 저희는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다음과 같이 사이트로 접속을 하면 이제 여기서 도커 데스크톱 좀 더 편하게 해주는 툴이죠. 이런 부분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도커 데스크톱이 보이게 되고, 이 부분에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실행시킬 때 여기 쿠버네티스에 enable 쿠버네티스 이걸 실행시키면 이제 쿠버네티스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실습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코드를 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코드는 바로 다 넣어놨습니다. 먼저 도커 컴피그 맵인데요. 여기 보면 메시지를 바로 데이터로 넣게 되고, 메타데이터는 헬로우 컴피그라고 바인딩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드 파일인데요. 파드 파일을 보면 이제 헬로우 파드라는 네임을 가지고 헬로우 컨테이너라는 컨테이너 네임을 가질 건데, 비지박스 이거는 이제 공통으로 좀 더 편하게 제가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도커 허브에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면 이치 메시지, 이 컴피그에 있는 메시지 파일을 들고 와서 여기 넣은 다음에 슬립 600, 즉 6초를 기다리고 실행시켜라 라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환경을 보면 이 메시지는 컴피그에서 메시지라는 놈을 들고 와라,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볼 텐데요. 여기서 보면 쿠버네티스를 실행할 때 컴피그 맵을 실행하려면 쿠브 ctl 그리고 apply -f 그리고 저희가 했던 파일도 있죠. hello config map.yam이랑 그리고 콤마고 띄우면 안 됩니다. 띄우면 아규먼트로 인식해서 이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yam을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크리에이트가 되게 되고, 도커를 한번 제가 봐볼게요. 보면 저희가 k8s 파드 디폴트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k8s 컨테이너 파드 내에 그 컨테이너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파드와 컨테이너가 따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를 여기서부터 볼 수 있지만, 다르게 본다면 쿠브 ctl 로그스 hello 파드 시킨 다음에 hello 쿠버네티스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를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쳤던 어플라이가 있죠. 여기서 어플라이를 딜리트로만 바꾸면 저희가 이제 끄는 것을 이제 딜리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커 파일을 한번 봐볼게요. 끄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기다리도록 하고, 이제 도커 컴포즈 이제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도커 컴포즈는 제가 컴퓨터에 벌써 설치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명령을 다 쳐놨죠. 그리고 이 명령어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첫 번째로 꺼졌네요. 꺼진 거를 볼 수 있다면 도커 컴포즈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드는 남아있죠. 파드에 전한 정보는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친다면
잠시만요. 네. 제가 암674 머신이라서 따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친 다음은 컴포즈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데, 이 파일을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권한을 바꾸고 이동시키게 된다면 어떻게 컴포즈 버전 V를 치게 되면 잠시만요. 그냥 버전을 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버전이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먼저 이동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한번 이제 MySQL 들어왔는데, MySQL 컴포즈 파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컴포즈 컨버터 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서 파일이 만들어진 걸 보면 디플로이 컨버터를 해서 만들어졌다, 메타데이터 들어가 있고, MySQL 데이터다 대만산이며, 루트 비밀번호 1, 2, 3, 4 타임존 이렇게 설정할 거다 나는. 그리고 버전 이걸 사용할 거고, 네임은 MySQL이다. 그리고 포트 매핑은 3306으로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서비스 쪽을 보면 3306, 3306 포트와 타겟 포트를 나눠준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MySQL 그리고 메타데이터 보면 컨버터로 바꿨다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클레임을 볼 수 있는데요. 클레임은 리드 라이트를 둘 다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스토리지는 이제 100MB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실행시키는 법을 할 텐데, 똑같이 쿠브 CTL을 칩니다. 이번에는 명령어가 길기 때문에 바로 복사해 놓을게요. 이렇게 치게 되면 어플라이가 있고, 이제 MySQL 디벨롭먼트 얌, MySQL 퍼시스턴스 볼륨 클레임, MySQL 서비스 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게 된다면 저희는 도커 컴포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기서 보게 되면 MySQL 만들어졌죠. 이번 부분이, 이거 로고를 여기서 보는 게 좀 더 빠를 때도 있고, 이제 그 작은 명령, 이제 실시간 로고들은 이제 로고스로 보지만, 이건 실시간 로고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로고가 바로 만들어진 로고를 여기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보면 포트 3306으로 MySQL 커뮤니티 서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제 명령어를 바로 칠 수 있는데, 여기서도 MySQL -root -p 1, 2, 3, 4 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show 데이터베이스를 치게 되면 저희가 만들었던 내만산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죠. 이렇게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이제 헬로우 파드 헬로 월드를 한번 찍어봤고, 그 뒤에 MySQL 도커 컴포즈를 이제 쿠버네티스로 전환해보는 걸 해봤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깊게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 것을 알고 다른 레퍼런스를 찾으면서 공부한다면, 다른 실습에서도 내가 만약에 서브를 배포하는데 MS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또한 쿠버네티스를 쓸 건데 어떻게 했었지? 기억하게 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딜리트를 한번 해볼게요. 후브 ctl 딜리트, 그리고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날리게 된다면 이제 저희가 삭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저희 쿠버네티스 실습이 끝나고 전환도 끝났으니, 저희 도커 컴포즈로부터의 스케일업 강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